지난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 교구인 햄스터봇의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여 움직여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다 어려운 코드를 입력하여 다양한 동작도 실행해보고 햄스터봇에 있는 여러 센서에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셨듯 하나의 동작도 다양한 방식의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교사가 제시한 코드를 따라하면서 연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한번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생각하며 코드를 작성하도록 한다면 학생의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영상을 보고 이 영상에 나온 햄스터봇의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바로 연습할 수 있도록 햄스터봇을 연결하고 엔트리를 실행해 주세요. 이제부터 영상에서 본 것처럼 햄스터봇의 방향을 바꿔가며 이동시키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 햄스터봇의 방향을 바꿔가며 이동시키기입니다. 우선 엔트리를 실행하고 햄스터봇과 하드웨어 연결을 마치면 가장 처음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드웨어 블록 꾸러미에서 이동하기 블럭을 가져올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조립을 끝마치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학생들은 노란색 박스 안 맥의 변수 또한 이미 고치고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상처럼 햄스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게임패드나 아니면 컴퓨터 키보드의 좌측, 우측 버튼을 생각할 텐데요. 이렇게 하드웨어 블럭 꾸러미를 전부 뒤져봐도 그런 블럭은 찾아볼 수 없군요. 다만 바퀴와 관련된 블럭이 몇 개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오늘은 이 블럭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햄스터봇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햄스터봇 바퀴들의 속도를 다르게 해주어야 합니다. 스키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셨던 분들이라면 방향을 전환할 때 한쪽 발을 축으로 놓고 서서히 방향을 바꿨던 것을 생각하시면 보다 편하겠습니다. 스키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오른쪽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서 왼쪽 다리를 움직였듯이 말이에요. 만약 사진 속 햄스터봇을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이 왼쪽 바퀴는 가능하면 놔둔 채 오른쪽 바퀴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편하겠죠? 이 두 개의 블럭을 이용하여 이제부터 한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블럭 중 사용하고 싶은 블럭을 가져오세요. 그 다음 맥의 변수를 바꿔주겠습니다. 숫자가 적당히 커야 한눈에 잘 들어오니 학생들에게 숫자를 입력할 때 30 정도를 입력하도록 이야기해주세요. 한쪽에는 플러스 30을, 다른 한쪽에는 마이너스 30을 입력하고 실행하며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햄스터봇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제자리에서 방향을 바꾸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바퀴는 30만큼의 속도로 전진을, 반대쪽 바퀴는 30만큼의 속도로 후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쪽 바퀴의 매개 변수를 30으로 두고 다른 쪽 바퀴는 0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며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왼쪽 바퀴만 앞으로 30의 속도로 회전하고 오른쪽 바퀴는 정지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바퀴를 중심으로 점차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왼쪽 바퀴는 정지해 있으며 따라서 왼쪽 바퀴를 중심으로 점차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양쪽 바퀴를 모두 움직이되 서로 속도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양쪽 바퀴의 회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햄스터봇이 움직일 때 오른쪽 바퀴 바깥에
회전의 중심을 두고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점차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며 회전에 필요한 반경이 매우 넓어집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왼쪽 바퀴 바깥에 회전의 중심을 두고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햄스터봇의 방향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 봤는데요. 이 방법들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매개 변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학생들에게 관찰하도록 지도한다면 추후 햄스터봇의 다양한 동작을 코드로 구현할 때 보다 편하게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동하기와 방향 바꾸기만으로도 햄스터봇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센서를 이용한다면 더 화려하고 복잡한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 센서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햄스터봇에는 유용한 센서들이 여러가지 들어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마 평소 자주 사용하셨을 센서들을 햄스터봇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온도 센서입니다. 햄스터봇을 통해 온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엔트리봇이 주변의 현재 기온을 이야기하도록 한번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조립소로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 생김새 블럭 꾸러미에서 말하기 블럭을 가져와 말풍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드는 건 단순한 대사가 들어있는 말풍선이 아니었죠. 복잡한 대사를 말풍선에 나타나도록 하려면 이렇게 계산 블럭 꾸러미에서 합치기 블럭을 가져와 기존 노란색 부분, 이 매개 변수 부분에 넣어줍니다. 이때 블럭의 앞부분을 클릭하고 넣으면 보다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합치기 블럭을 하나 더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재생을 하면 이렇게 엔트리봇이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뭔가 어색하고 허전하죠? 아직까지 센서를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센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블럭 꾸러미에서 센서 블럭을 가져온 다음 온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릭하여 온도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면 엔트리봇이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여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생활하다 보면 날씨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주변 온도를 확인하곤 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햄스터봇과 간단한 몇 가지 블록만으로 비슷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논리 구조를 완성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 텐데 차근차근 예시를 보여주며 여러 번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센서인 밝기 센서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해질녘에 거리를 걷다 보면 어둑어둑해지다 어느 순간 주변의 가로등에 동시에 불이 켜지는 멋진 모습을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저는 군복무를 산 위에서 했었는데 저 멀리 서울 잠실과 롯데타워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초소근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동시에 서울 일대에 불이 켜지고 했는데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멋진 모습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네요. 여하튼 이런 가로등은 사전에 타이머를 세팅한 경우도 있지만 센서를 이용하던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이러한 밝기 센서를 가지고 가로등과 같은 동작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어두워지면 햄스터봇에 불이 들어오도록 말이에요. 우선 새 오브젝트를 추가해야 됩니다. 엔트리봇의 좌측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나올 텐데요.
한번 학생들에게 오브젝트들을 보며 찾아보도록 해도 좋겠고요. 아니면 검색창에 전등을 입력하여 오늘 사용할 전등 오브젝트를 바로 검색해도 되겠습니다. 전등 오브젝트를 찾았다면 클릭하여 추가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등 오브젝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작성하는 프로그램 코드는 전등 오브젝트를 동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등 오브젝트를 한번 눌러 선택해 주시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흐름 블럭 꾸러미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가져와 주세요. 밝기가 일정 이상의 경우에만 전등이 켜지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에 만일 모모라면 아니면 블럭을 사용하겠습니다. 센서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단 블럭 꾸러미에서 부등호 블럭을 가져옵니다. 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블럭 꾸러미에서 센서 블럭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센서 블럭을 가져온 다음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 선택합니다. 노란색 부분에는 매개 변수로 빛 밝기를 설정해 주세요. 그럼 다시 생김새 블럭 꾸러미에서 이번에는 전등 켜짐 모양으로 바꾸기 블럭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이 블럭 두 가지를 가져와서 전등 켜짐과 전등 꺼짐 모양으로 바꾸기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실행을 누르면 빛의 밝기가 처음 설정했던 기준 이상의 경우 전등이 꺼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고, 한편 빛의 밝기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등이 켜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햄스터봇의 방향을 바꾸고 햄스터봇 내부의 센서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다양한 동작도 해보고 햄스터봇 내부의 센서를 사용하니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지 않았나요? 실제로 바로 결과물이 보이고 실생활에서도 편히 사용하는 센서들의 동작 원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학습이지만 처음 코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다른 센서들을 이용해보며 햄스터봇으로 미로를 통과하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